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는 운동을 할 때에도 쉽게 지치기 쉬워서 조심해야 하는데요. 더위 속에서 오랜 시간 운동을 하다가 큰일을 겪을 뻔했다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말이죠. 오늘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 와이프 때문이에요. 아니, 사람이 모르면 그냥 가만히라도 좀 있든지. 괜히 어줍잖게 나섰다가 사람 잡을 일이냐고요. 예? 응급 상황에서 사람 살려보겠다고 애쓴 사람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사람이 놀라고 당황하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 그렇게 쓰러졌잖아. 1시간 동안 자전거 타기만 이게 누군데?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화가 나고 억울하다며 다투는 걸까요? 한여름 땡볕 아래 열받은 부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사건의 발단은 바로 어제였습니다. 자기야, 누가 호텔 휘트니스 회원권 끊어달래? 그냥 우리 집 앞에 저기 헬스장 등록만 해달라는 거잖아. 아니, 세상 천지가 운동장이고 헬스장인데 뭐 굳이 돈까지 들여서 운동을 한다 그래? 나 봐, 매일같이 이렇게 조깅하고 이렇게 집에서 홈트만 해도 근육 빵빵하잖아. 아니, 사람마다 운동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고 나도 친구들처럼 피트니스 가서 예쁜 옷 입고 인증샷 찍고 싶다고. 그리고 센터 가면 전문 선생님들이 제대로 운동하는 법도 가르쳐주잖아. 전문가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 아유, 진짜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 짠돌이 남편아, 아낄 걸 아껴라 좀. 아내가 운동하면서 건강 좀 챙겨보겠다는데 이렇게 딴소리만 하는 남편. 이 더운 날 조깅을 하라니 좀 너무한 것도 같은데요. 다음 날 아침. 뭐죠? 운동복을 차려입은 걸 보니 밤새 남편에게 심경의 변화라도 생긴 걸까요? 우리 자기 오늘 좀 멋진데? 우리 오늘부터 운동 1일, 맞지? 그럼 부부가 함께 운동 다니는 거 이거 흔한 거 아니다. 나 정도 되니까 함께 해주는 거지. 역시 우리 자기님. 레고. 갑시다. 아니, 결국 운동을 한다는 게 이 땡볕 아래 자전거를 타는 거였나요? 뒤처져가는 아내의 뒷모습마저도 잔뜩 화가 나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요? 너무 지쳤어,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눈치가 없는 건지 염치가 없는 건지 아내 속을 박박 긁는 남편. 심지어 아내만 내버려두고 혼자 신나서 쌩하고 달려가 버립니다. 저 인간을 믿고 온 내가 잘못이지. 뭐? 부부가 함께하는 운동? 그래, 그게 이 땡볕에 자전거 타기냐? 야, 벌써 1시간째야. 그만 타.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 너 혼자 가. 지칠 대로 지친 아내는 더 이상 페달 밟을 힘도 없어 보입니다. 한편 공원을 누비며 신난 남편분. 정말 강철 체력이긴 한가 봐요. 이 인간 왜 이렇게 안 와? 어머나, 벌써 1시간이나 지났네. 대체 어디까지 간 거야? 슬슬 남편 걱정을 하던 찰나 이제야 남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남편의 상태가 좀 이상해 보이죠? 비틀비틀 기운이 쏙 빠져 보이더니 아이고 그냥 쓰러져 버리네요. 이 뙤약볕 아래 2시간을 쉬지도 않고 자전거를 탔으니 몸에 무리가 올 만도 하죠. 그나저나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야 할 텐데요. 자기야 괜찮아? 해놓으라고. 뭐? 해놓으라고. 뭐 이렇게 달라고? 말까지 어눌해진 남편. 게다가 남편의 어눌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아내는
일단 시원한 물부터 먹여보지만 상황이 오히려 더 힘들어 보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결국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갑작스런 응급 상황에 놀라고 당황하면 제대로 대처하기 정말 힘들죠. 폭염에 쓰러진 남편을 위해 아내는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까요? 얼마 전 폭염주의보 속에서 5시간 가까이 운동을 했다는 한 남성이 온열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온열 질환이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사람의 체온은 정상적으로 이른 아침에는 36도씨, 그리고 늦은 오후에는 37.5도씨 정도의 주간 변동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온 환경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은 이제 환경에 따라 적응하기 위해서 피부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땀의 증발로 체온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몸의 노력보다 고온 노출의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증상들, 식욕 감소, 어지럼증, 피로감, 두통, 구역감, 무력감 등이 나타나게 되고 심해지면 실신이나 경련, 발작, 그리고 의식 소실 등까지 그런 위험한 증상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에 따라 온열 질환은 열실신, 열경련, 열피로, 열탈진, 그리고 아주 심한 열사병까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사병이 가장 심각한 증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더위를 먹었어도 이게 더위를 먹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 경미한 그런 증상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미한 증상이 나타날 때 내가 활동했던 상황을 고려해 보면서 수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한번 되짚어보고 필요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진 곳에서 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더위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일사병이나 열사병 증상과 이런 더위를 먹었다는 증상이 굉장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일사병,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더위를 먹었다라고 하는 게 보통은 경미한 증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열사병, 일사병이 다 각각 다른 병이 아니라 고온에 노출됐던 시간이나 그런 환경에 따라서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열사병에 단계적으로 이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만 심부 체온이 40도씨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부 체온이 4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열사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열사병이 되면 발작이나 경련, 그리고 의식 소실 등까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호흡이 너무 느리거나 또는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맥박이 빨라지는 등의 전신의 장기에 부담을 주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열사병은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체온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늘지고 시원한 장소로 옮기거나 냉감교법 등을 사용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망에 이르는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봤던 영상에서는 이 남편분이 과도하게 땡볕 아래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졌잖아요. 네. 말이 어눌해졌는데 이게 바로 네. 의식이 없어진 상태인 거죠? 의식이 없다는 상태도 단계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의식 소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사병일 수도 있고요. 네. 회복되지 않는 정신의 혼란이나 의식의 소실이 있다면 그때는 열사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온열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상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은데요.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나 아니면 주류 같은 것들은 좀 피하시고 생수나 이온 음료 같은 것들 이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더운 시간대에 활동을 이제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부득이하게 야외 활동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그늘막이나 무더위 쉼터 같은 곳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노약자처럼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잠시라도 차 속에 혹은 홀로 집에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온열 질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긴 하지만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는 실온에 장시간 방치되어 있던 음식은 섭취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의 위험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상에서처럼 한여름에 이렇게 운동을 했잖아요. 딱 네. 봐도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VCR을 시청을 했는데 이렇게 한여름에 운동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여름에는 되도록 제일 더운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른 아침이나 저녁 이후, 해가 진 이후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도 기온이 28도 이상 올라갔을 때는 스포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동이 필요하다면 운동 2~3시간 전에 수분을 충분히 한번 드셔주시고 그리고 운동 10에서 20분 전에 한 번 더 보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운동 중에도 10에서 20분 간격으로 수시로 물을 마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가장 손쉽게 우리가 더위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군요. 네, 더위를 예방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더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수분 보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름에는 특히 땀을 정말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탈수 증세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탈수 증세가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가 온열 질환에서 대부분의 증상들이 탈수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습니다. 탈수 증상은 주로 초기에는 갈증이나 소변량의 감소, 그리고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탈수가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근력이 약화되고 근육에 경련이 오고 그리고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 저하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즉각적으로 활동을 멈추고 먼저 수분 보충을 하셔야 되는데요. 수분만 보충하는 경우에는 신체 내부의 전해질 농도가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나트륨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전해질 보충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음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수분 섭취를 위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거나 아니면 시원한 맥주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뇨작용을 더 활발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탈수를 더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료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카페인은 최대한 안 마시는 게 제일 좋고 물이나 이온 음료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네, 말씀. 맞습니다. 네,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폭염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인도의 경우 올 들어서 최근 이제 폭염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난달까지 100명 이상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폭염 일수가 가장 길었었던 2018년에 응급실을 통해서 신고되었던 사망자 수가 48명이나 됐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도 또 폭염특보가 자주 발효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폭염특보가 내렸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폭염특보가 내리면 TV나 인터넷 혹은 날씨 앱 같은 데에서 기온을 자주 확인하시고 일단 더위를 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이제 온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이렇게 폭염특보가 내렸을 때는 야외 운동도 자제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외출을 꼭 하셔야 될 경우에는 햇볕을 차단할 수 있도록 양산이나 책 넓은 모자, 밝은 옷 등을 착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온열 질환 예방은 아니지만 자외선도 역시 강해지기 때문에 피부 보호를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도 권해드립니다. 네, 특히 폭염에 취약한 3대 분야가 바로 야외 근로자, 농사일을 하시는 고령자, 독거노인, 노숙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폭염에서 안전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야외 근로자분들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시고 또 중요한 수분 보충, 물을 자주 마시시고 그늘에서 활동하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휴식 시간을 지켜서
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안전모를 써야 하시는 분들은 휴식 시간에는 되도록 안전모를 벗어주셔서 증발열로 인해 체온을 낮추는 효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의 논밭 작업자분들은 폭염에는 작업을 잠시 멈추시고 집에서 머무르시는 게 좋겠고요. 시간 또한 10시부터 4시, 제일 더울 때는 멈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및 노숙인 등의 취약계층에서는 폭염이 강한 시간에 무더위 쉼터에서 휴식을 하시면 좋겠고요. 무료 물 나눔터 등에서 충분히 식수를 챙기기를 하셔야겠습니다. 네.